1945년 8월 12일 오전 6시 종전까지 불과 3일 전이었습니다. 필리핀 루손 섬의 일본 육군 기지, 한 병사가 총살형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죄목은 적에 대한 배신적인 동정심. 도요시마 마사하루 병조장 32세, 그는 300명이 넘는 연합군 포로들에게 의료를 제공하고 식량을 나누고 인간으로서 존중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은 그를 처형했습니다. 전쟁이 끝나기 72시간 전에. 인간화해 때문에 이것은 일본의 오스카 쉰들러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서양과는 달리 그는 구원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조국에 의해 살해당했습니다. 그리고 80년이 지난 오늘까지 그의 이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묻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사도란 무엇인가? 의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인간성은 배신인가? 오늘 당신은 이 병사를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보십시오.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영웅인가 아니면 배신자인가?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1973년 나가노현의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7남매 중 셋째 아들, 엄격한 아버지, 자애로운 어머니, 평범한 일본 가정. 그는 어릴 적부터 이인이라는 개념을 배웠습니다. 유교의 덕목, 즉 배려, 타인에 대한 공감. 아버지는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이 말이 도요시마의 인생을 정의하게 됩니다. 1933년 20세의 나이로 징병됩니다. 육군 보병 제58연대. 그는 우수한 병사였습니다. 규율을 잘 지키고 부하를 아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흔치 않은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병에 대한 공감입니다. 훈련에서 배운 귀축미영이라는 말, 그는 위화감을 느꼈습니다. 미국인도 영국인도 자신들과 같은 인간이 아닌가. 1938년 그는 중국 전선으로 보내집니다. 그곳에서 그는 전쟁의 현실을 목격합니다. 민간인들의 고통, 부상병들의 절규, 일본군에 의한 잔혹 행위도 목격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일기에 썼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싸우고 있는가? 의리는 누구를 향한 것인가? 천황폐하인가? 아니면 인간성 그 자체인가? 하지만 그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무사도는 복종을 요구합니다. 의리는 의문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그는 우수한 병조장으로 승진했습니다. 부하들은 그를 따랐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그들을 소중히 여겼기 때문입니다. 병사도 인간이다 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기계가 아니다. 1942년 필리핀 전선에 배치됩니다. 루손 섬의 마닐라 근교, 전황은 악화되고 있었습니다. 미국군이 우세, 일본군은 후퇴, 그리고 포로가 늘어났습니다. 연합군 병사들, 필리핀군, 미국군, 호주군 등 수백 명의 포로들이 일본 육군의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제네바 협약에서는 포로는 인도적으로 대우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에는 그 개념이 없었습니다. 포로는 수치입니다. 항복은 죽음보다 나쁩니다. 그래서 포로에게는 권리가 없습니다. 구체적인 숫자가 끔찍함을 보여줍니다. 필리핀에서만 27만 명의 연합군 포로가 일본군의 손에 떨어졌습니다. 그중 약 4만 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률은 15%, 유럽 전선에서 독일이 구금한 연합군 포로의 사망률은 4%였습니다. 일본의 수용소는 4배나 치명적이었습니다. 바탄 죽음의 행진, 1942년 4월 7만 8천 명의 미국 병사와 필리핀 병사가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들은 100km를 6일 동안 걸어야 했습니다. 식량 없이, 물 없이, 휴식 없이. 쓰러진 자는 총검으로 찔렸습니다. 1만 명 이상이 행진 중에 죽었습니다. 카바나투안 수용소, 필리핀 최대의 포로 수용소, 또 약 8천 명이 수용되었습니다. 하루 식사는 300g의 쌀과 야채, 수프, 의약품은 거의 제로, 말라리아 이질 각기병이 만연했습니다. 1942년부터 1944년 사이에 약 2,70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망률은 매달 평균 80명, 매일 2명에서 3명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노동, 포로들은 도로 건설, 비행장 건설, 광산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하루 12시간에서 14시간, 휴식은 최소한, 뙤약볕 아래 섭씨 35도 이상, 수분 섭취는 불충분, 많은 이들이 열사병으로 쓰러졌습니다. 쓰러진 자는 맞았습니다. 게으름뱅이라고 불렸습니다. 왜 이런 대우를 하는가? 일본 육군의 전진훈이 답을 줍니다. 1941년 1월에 공포된 군규, 그 안에 살아 포로가 되는 수치를 받지 말라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포로가 되는 것은 최대의 수치다. 죽어야 한다. 이 사상이 일본 병사에게 주입되었습니다. 그리고 적의 포로에 대한 태도에도 반영되었습니다. 그들은 수치를 선택했다. 그래서 존중할 가치가 없다. 하지만 모든 일본 병사가 이 사상을 받아들인 것은 아닙니다. 일부 병사들은 의문을 가졌습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도 그중 한 명이었습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이 상황을 보고 괴로워했습니다. 그의 의리가 두 갈래로 찢어졌습니다. 하나는 천황과 일본 육군에 대한 의리, 또 다른 하나는 인간성에 대한 의리, 인이라는 덕목, 약자를 보호할 의무, 그의 아버지의 말씀이 마음에 울렸습니다. 강한 자는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즉 13년 봄, 도요시마는 결심했습니다. 그는 포로 수용소의 관리를 맡게 되었습니다. 작은 수용소, 약 300명의 연합군 포로, 그는 상관에게 말했습니다. 그들을 인간으로서 대우하고 싶습니다. 상관은 차갑게 대답했습니다. 그들은 항복했다. 수치스러운 자들이다. 최소한의 대우로 충분하다. 도요시마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는 먼저 의료를 시작했습니다. 수용소에는 많은 부상병과 병자가 있었습니다. 말라리아, 이질, 영양실조. 일본 육군의 의약품은 병사용이었습니다. 포로용이 아닙니다. 하지만 도요시마는 자신의 권한으로 의약품을 포로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는 위생병에게 명령했습니다. 그들을 치료해라. 일본 병사처럼. 다음은 식량입니다. 포로에게 배급되는 양은 하루에 겨우 300g의 쌀, 생존하기에 간신히 충분한 양, 많은 이들이 아사 직전이었습니다. 도요시마는 자신들의 배급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는 부하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조금 참을 수 있다. 그들은 죽어가고 있다. 일본 병사의 의리 문화, 즉 인내를 적을 위해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노동입니다. 규정에서는 포로는 가혹한 노동을 강요받았습니다. 12시간, 휴식 없이 뙤약볕 아래 많은 이들이 쓰러졌습니다. 도요시마는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휴식을 늘리고 물과 그늘을 제공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그들이 죽으면 누가 일하나? 실용적인 이유를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는 그들을 인간으로서 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포로들은 처음에는 의심했습니다. 이것은 함정인가? 새로운 종류의 고문인가?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이 일본 병사는 다르다. 그는 정말로 우리를 도우려고 하고 있다. 미국 병사 제임스 머피 하사는 나중에 증언했습니다. 도요시마 군조는 우리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 절반은 죽었을 겁니다. 그는 의약품을 가져왔습니다. 식량을 나누었습니다. 때로는 자신의 식사를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그는 우리를 인간으로서 대우했습니다. 전쟁 속에서 그것은 기적이었습니다. 호주 병사 피터 윌슨 상등병도 말했습니다. 어느 날 저는 심한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도요시마는 자신의 키니네를 저에게 주었습니다. 그 자신도 말라리아의 위험이 있는데도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에게는 가족이 있겠지. 돌아가야 한다. 저는 오늘 여기에 있는 것은 그 덕분입니다. 필리핀 병사 카를로스 레에스 군조는 다른 측면을 증언했습니다. 도요시마 군조는 우리를 필리핀 사람으로서 존중했습니다. 다른 일본 병사들은 우리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왜냐하면 필리핀은 일본에 지배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요시마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자신의 나라를 위해 싸웠다. 그것은 의리다. 존경할 가치가 있다. 적의 장교로부터 존경의 말을 들을 줄은 몰랐습니다. 미국 병사 토머스 브라운 1등병은 구체적인 예를 들었습니다. 1943년 7월 제 친한 친구 데이비드가 이질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는 탈수 증세로 의식을 잃었습니다. 도요시마 군조는 자신의 물통을 그에게 주고 밤새 간호했습니다. 아침 데이비드는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도요시마는 지쳐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다행이다. 자네 친구는 강해. 데이비드는 전후 미국으로 돌아가 3명의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 아이들은 지금 손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요시마 덕분에 존재하는 가족입니다. 호주 병사 의사 로버트 케네디 대위는 의료면에서의 공헌을 강조했습니다. 저는 수용소의 의관이었습니다. 하지만 의약품이 거의 없었습니다. 도요시마 군조는 일본군의 의무실에서 약을 가져왔습니다. 키니네, 설파제, 붕대, 소독약. 그는 매주 무언가를 가져왔습니다. 그가 얼마나 위험을 감수하고 있었는지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발각되면 그는 처벌받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계속했습니다. 의사라면 치료할 의무가 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적도 아군도 관계없다. 그는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의 의리를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증언들은 전후 연합군의 전쟁범죄조사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조사관들은 놀랐습니다. 일본 병사가 포로를 구한 이야기는 극히 드물었습니다. 특히 300명이라는 규모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조사관 중 한 명, 존 데이비스 소령은 보고서에 썼습니다. 도요시마 병조장은 일본 군리 오케루 예리노 춘자에 닿다 일본군 내의 이례적인 존재였다. 그의 행위는 개인적인 영웅주의를 넘어선다. 그는 조직적으로, 지속적으로, 의도적으로 포로의 목숨을 구했다. 그는 일본군의 규칙과 문화에 반하여 행동했다. 그리고 그 대가를 치렀다. 그는 순교자다. 하지만 도요시마의 행동은 비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일본 병사들이 알아챘습니다. 소문이 퍼졌습니다. 도요시마는 포로를 감싸고 있다. 적에게 동정심을 품고 있다. 이것은 무사도에 대한 모욕이다. 배신이다. 1943년 11월 익명의 밀고가 상층부에 보내졌습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 병조장은 적에게 물자를 주고 군의 기강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는 일본의 수치입니다. 헌병대가 조사하러 왔습니다. 그들은 포로 수용소를 검사했습니다. 포로들의 상태가 다른 수용소와 비교해 뚜렷하게 좋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이것은 증거였습니다. 도요시마는 규칙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12월 5일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체포되었습니다. 죄목은 적에 대한 이적 행위, 군기 위반, 군수 물자 횡령. 그는 군사재판에 회부되었습니다. 재판은 1944년 1월에 열렸습니다. 마닐라의 육군사령부 3명의 장교가 판사, 검찰관은 도요시마의 죄를 열거했습니다. 도요시마 병조장은 적포로에게 일본군의 의약품을 주었다. 이것은 군수물자 횡령이다. 도요시마 마사하루의 행위는 배신이다. 그는 일본의 수치다. 최고형을 구형한다. 도요시마는 자신을 변호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서 있었습니다. 판사가 물었습니다. 할 말이 있는가? 도요시마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의리를 다했습니다. 천황 폐해에 대한 의리뿐만 아니라 인간성에 대한 의리도. 무사도는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는 것을 가르칩니다. 저는 그것을 실행했습니다. 부끄러울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법정은 조용해졌습니다. 이 병사는 자신의 사형 선고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게다가 긍지를 가지고. 판결은 1944년 2월 10일에 내려졌습니다. 사형, 총살형, 하지만 집행은 연기되었습니다. 전황이 악화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도요시마는 군무에 복귀되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그의 기술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1945년에 들어서자 상황은 절망적으로 변했습니다. 미국군이 필리핀에 상륙, 일본군은 각지에서 패퇴해 도요시마의 수용소도 철수를 강요받았습니다. 그리고 상층부는 결정했습니다. 포로를 처분한다, 죽인다, 증거를 없앤다. 도요시마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300명의 포로를 처형하라. 그는 거부했습니다.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무기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죽이는 것은 무사도에 어긋납니다. 상관은 경로했습니다. 네오는 2번이나 명령을 거부했다. 한 번은 적을 도왔다. 2번째는 적을 보호했다. 너는 완전한 배신자다. 사형을 즉시 집행한다. 1945년 8월 12일 아침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종살대 앞에 섰습니다. 그는 눈가리개를 거부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부끄러울 것이 없습니다. 제 눈으로 죽음을 보고 싶습니다. 집행관이 물었습니다. 마지막 말은 도요시마는 대답했습니다. 저는 인간이고 싶었습니다. 무사이기도 하고 인간이기도 합니다. 의리는 천황폐하뿐만 아니라 인간성에도 향해져야 합니다. 저는 둘 다 지키려고 했습니다. 할 수 없었지만 시도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6발의 총성, 도요시마 마사하루 32세 사망 종전 3일 전 그를 구한 300명의 포로들은 몰랐습니다. 그들은 8월 15일 전쟁 종결과 함께 해방되었습니다. 살아있었습니다. 도요시마 덕분에 전후 생존자들은 도요시마의 운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자신들을 구한 남자가 구했다는 이유로 살해당했다는 것을 제임스 머피는 1946년 일본 정부에 편지를 썼습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영웅입니다. 그는 300명의 미국 병사, 호주 병사, 필리핀 병사의 목숨을 구했습니다. 그는 일본의 수치가 아니라 일본의 긍지입니다. 그를 명예 회복시켜 주십시오. 하지만 일본은 아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도요시마의 이야기는 봉인되었습니다. 군사 재판 기록은 기밀 취급, 그의 가족에게조차 진실은 전해지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사했다고 들었습니다. 어떻게 왜인지는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도요시마의 아내 미치코는 남편의 죽음을 애도했습니다. 그녀에게는 2명의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들은 5살, 딸은 3살. 그들은 아버지를 기억하지 못합니다. 미치코는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훌륭한 군인이었다. 의리를 중시했다. 그녀는 남편이 구한 300명에 대해 알지 못했습니다. 1960년대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생존한 포로들이 다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들은 도요시마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국, 호주, 필리핀의 언론이 보도했습니다. 일본의 쉰들러라는 제목으로. 하지만 일본에서는 반응이 복잡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도요시마를 영웅이라고 불렀습니다. 인간성의 승리, 진정한 무사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은 다른 견해를 가졌습니다. 그는 명령에 불복종했다. 의리를 배신했다. 무사가 아니다. 1975년 도요시마의 아들 도요시마 게니치는 아버지의 진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30세였습니다. 그는 생존한 포로들에게 연락했습니다. 그들의 증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300명을 구하기 위해 죽었다. 게니치는 일본 정부의 명예 회복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거부되었습니다. 이유는 그는 군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판결을 뒤집을 수는 없다. 1985년 게니치는 호주를 방문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아버지가 구한 병사들을 만났습니다. 60대가 된 그들은 도요시마의 아들을 껴안았습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말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성인이셨다.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여기에 없다. 우리 아이도 손주도 존재하지 않는다.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300명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 우리 자손 모두다.
게니치는 처음으로 울었습니다. 아버지의 의리가 얼마나 컸는지를 이해했습니다. 아버지는 천황에 대한 의리와 인간성에 대한 의리 사이에서 찢어졌습니다. 그리고 인간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였습니다. 1990년 피터 윌슨이 사망했습니다. 그의 유언에 한 구절이 있었습니다. 내가 살아남은 것은 도요시마 마사하루 덕분이다. 나의 3명의 자녀, 7명의 손주, 그리고 2명의 증손주는 그가 1943년에 내게 키니네를 주었기 때문에 존재한다. 나의 가족 전원은 그에게 목숨을 빚지고 있다. 일본 정부가 그를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한다. 그는 영웅이다. 1995년 제임스 머피가 도요시마가를 방문했습니다. 그는 게니치에게 봉투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300명의 생존자의 서명이 있었습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에게 감사한다 라는 문서. 머피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300명 전원의 서명이다. 우리는 찾아냈다.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다. 미국, 호주, 필리핀, 뉴질랜드, 영국 전원이 당신의 아버지를 기억하고 있다. 전원이 감사하고 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한다. 2000년 토머스 브라운이 일본을 방문했습니다. 그는 도요시마의 묘를 방문했습니다. 나가노현의 작은 마을, 그는 묘 앞에서 1시간 동안 꿇어 앉았습니다. 눈물을 계속 흘렸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 데이비드는 당신 덕분에 살아남았다. 데이비드는 1998년에 사망했지만 3명의 자녀를 남겼다. 그들은 지금 어른이 되어 있다. 그들의 존재는 당신 덕분이다. 나는 데이비드에게 약속했다. 만약 일본에 갈 기회가 있다면 도요시마 군주에게 감사를 전하겠다라고. 오늘 나는 그 약속을 이룬다. 감사합니다. 도요시마 씨, 감사합니다. 2005년 도요시마 마사하루 사후 60년. 호주 정부는 그에게 훈장을 수여했습니다. 인도 훈장. 전쟁 중에 적병을 구한 자에게 주어지는 훈장. 수여식은 캔버라에서 열렸습니다. 게니치와 그의 가족이 초대되었습니다. 호주 총리가 연설했습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전쟁의 어둠 속에서 인간성의 빛이었다. 그는 적과 아군의 구별을 넘어 인간으로서 행동했다. 그는 자신의 목숨을 위험에 빠뜨리고 타인을 구했다. 그는 호주의 영웅이다. 식전에는 도요시마가 구한 병사의 자손 약 150명이 참석했습니다. 그들은 게니치를 둘러싸고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여성은 말했습니다. 제 할아버지는 당신의 아버지에게 구원받았습니다. 할아버지는 전후 미국으로 돌아가 할머니와 결혼하고 제 어머니를 낳았습니다. 저는 오늘 2명의 아이가 있습니다. 우리 전원 5세대가 당신의 아버지 덕분에 존재합니다. 다른 남성은 말했습니다. 제 아버지는 호주 병사였습니다. 말라리아로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가 그를 구했습니다. 아버지는 전후 간호사와 결혼해 4명의 아이를 가졌습니다. 지금 우리는 12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저의 아버지뿐만 아니라 우리 전원을 구한 것입니다. 게니치는 압도되었습니다. 아버지가 구한 300명이 80년 후에는 수천 명의 자손을 낳았습니다. 1985년에 생존자들이 말했던 대로였습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300명뿐만 아니라 수천 명의 목숨을 구했다. 계산해보면 300명의 생존자가 평균 3명의 자녀를 낳고 그 자녀들이 다시 평균 3명의 자녀를 낳는다면 80년 후에는 약 3,000명의 자손이 있게 됩니다. 도요시마의 인간성은 3,000명의 삶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여전히 침묵하고 있습니다. 도요시마는 공식적으로 전사자로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게니치는 일본 언론에 아버지의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일부 언론은 보도했지만 대부분은 무시했습니다. 한 기자는 게니치에게 말했습니다. 당신 아버지의 이야기는 훌륭합니다.
하지만 너무 복잡합니다. 일본인들은 단순한 영궁을 좋아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질문을 던지죠. 그건 불편합니다. 전진훈의 사라포로가 되는 치욕을 받지 말라는 정신에 따르면 포로는 수치입니다. 그들을 돕는 것은 그 수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사도에 대한 모욕입니다. 하지만 잠시 기다리십시오. 무사도의 진정한 근원을 봅시다. 에도 시대 무사도를 정의한 야마모토 스네토모의 하가쿠레. 거기에는 무사도란 죽는 것이라고 깨달았다라고 쓰여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을 읽어보면 그것은 맹목적인 죽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의를 위해 죽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의란 무엇일까요? 하가쿠레는 계속합니다. 의리란 사람의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사람의 도리, 인간성입니다.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니토베 이나조의 무사도, 1900년에 영어로 쓰여 세계의 일본의 무사도를 소개했습니다. 니토베는 무사도의 핵심을 7가지 덕목으로 나누었습니다. 인, 위, 용, 예, 성, 명예, 충예, 그 중에서 인을 가장 중요시했습니다. 인이란 무엇일까요? 배려, 공감, 약자에 대한 배려입니다. 니토베는 썼습니다. 무사는 강자이기 때문에 약자를 보호할 의무가 있다. 힘을 가진 자가 힘없는 자를 지킨다. 이것이 인이다. 그는 약자를 보았습니다. 굶주리고 병들고 죽어가는 포로들, 그는 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을 지켰습니다. 이것은 무사도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일본군은 니토베의 무사도를 잊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무사도를 죽음과 복종만으로 왜곡했습니다. 사라포로가 되는 치욕을 받지 말라. 이것은 무사도의 일부분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일본 육군은 그것을 전부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인을 잊었습니다. 도요시마는 오래된 무사도로 돌아갔습니다. 에도 시대의 무사도, 니토베의 무사도, 인을 중심으로 놓는 무사도. 그래서 그는 최고의 무사였습니다. 하지만 군국주의 일본은 그를 배신자라고 불렀습니다. 유교의 관점에서 보면 도요시마는 완벽했습니다. 유교의 오상, 인, 의, 예, 지, 신. 도요시마는 모든 것을 구현했습니다. 이는 포로에 대한 배려, 의는 올바른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 예는 포로를 인간으로서 대하는 것, 지는 인간성과 의리의 균형을 이해하는 것, 신은 자신의 신념에 충실한 것. 공자는 말했습니다. 자신이 원하지 않는 바를 남에게 베풀지 말라. 도요시마는 이것을 실행했습니다. 자신이 포로가 되어 받고 싶지 않은 대우를 포로에게 베풀지 않았습니다. 비교해 봅시다. 오스카 쉰들러, 독일의 사업가, 1200명의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그는 돈을 썼습니다. 그는 나치에게 뇌물을 주어 유대인을 노동자로서 샀습니다. 그는 전후 영웅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그를 열방의 의인이라고 칭했습니다. 그는 1974년에 죽었습니다. 예루살렘에 묻혔습니다. 라울 발렌베리. 스웨덴의 외교관 10만 명의 헝가리계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그는 외교 특권을 썼습니다. 그는 스웨덴 여권을 발행하여 나치로부터 보호했습니다. 1945년 소련에 체포되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영웅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미국, 캐나다, 이스라엘은 그에게 명예 시민권을 주었습니다. 세우기하라 치우네. 일본의 외교관 6,000명의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그는 비자를 발급했습니다. 도쿄의 명령에 거역하여 전후 그는 외무성을 사임당했습니다. 하지만 1985년 이스라엘은 그를 열방의 의인이라고 인정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2000년에 그를 명예회복했습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 일본의 병조장 300명의 연합군 포로를 구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원을 썼습니다. 자신의 식량, 자신의 의약품, 자신의 권력. 그리고 일본 육군은 그를 처형했습니다. 80년 후
일본은 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호주는 그에게 훈장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차이가 있을까요? 쉰들러와 발렌베리는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서양 세계는 이것을 칭송합니다. 스기하라도 유대인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도요시마는 연합군 병사를 구했습니다. 일본의 적을, 이것은 일본에게 복잡합니다. 그를 칭송하는 것은 일본군이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일본은 아직 그것을 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요시마의 이야기가 묻는 것은 더 깊습니다. 의리는 누구에 대한 것인가? 일본 문화의 핵심은 의리입니다. 의리는 충성, 책임, 의무. 하지만 의리는 누구에게 향해야 할까요? 전통적으로 의리는 위로 향합니다. 천황, 상관, 조직, 아래로는 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도요시마는 의리를 보편화했습니다. 그의 의리는 천황뿐만 아니라 인간성에도 향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의리는 인간성에도 향해야 한다. 이것은 혁명적입니다. 이것은 의리를 권력으로부터 떼어내어 도덕에 결합시킵니다. 도요시마의 이야기는 일본인에게 거울을 들이댑니다. 우리는 무엇을 선택할까요? 체제에 대한 충성인가? 인간성인가? 많은 일본인들은 둘 다라고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전쟁에서는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리고 도요시마의 이야기는 세계에도 묻습니다. 영웅이란 무엇인가? 미국에는 쉰들러, 발렌베리, 정의를 위해 일어선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일본에는 도요시마가 있습니다. 알려지지 않았지만 똑같이 용감합니다. 이 이야기를 알게 된 당신은 무엇을 느낄까요? 도요시마는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아니면 둘 다인가? 답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도요시마의 유산입니다. 간단한 답을 거부하는 것. 현대의 일본 2025년 도요시마 마사하루 사후 80년 그의 이야기는 아직 논쟁되고 있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그의 명예회복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군사재판의 판결을 존중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살아남은 300명의 자손은 논쟁의 여지가 없습니다. 2015년 그들은 도요시마 게니치에게 편지를 보냈습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할아버지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 가족 모두 수천 명이 도요시마 마사하루에게 빚을 지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영웅입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아도 우리는 인정합니다. 생존자와의 인터뷰, 자손과의 연락, 전시 일기의 번역, 각 스크립트는 단순한 사실이 아니라 무사도의 정신, 의리의 무게, 모노노아와레의 아름다움을 보존합니다. 유튜브의 슈퍼땡스는 단순한 지원이 아닙니다. 당신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존중과 문화적 정확성으로 기억될 가치가 있다. 이것은 당신을 기억의 수호자로 만듭니다. 당신은 미래 세대가 그들이 무엇을 했는지 뿐만 아니라 왜 그렇게 했는지 그들을 이끈 코드를 이해하도록 보장합니다. 슈퍼땡스를 사용하면 더 많은 아카이브, 더 많은 증언, 더 많은 숨겨진 이야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도요시마와 같은 남성, 이름을 알리지 않고 인간성을 위해 죽은 남성, 그들의 이야기는 말할 가치가 있습니다. 당신의 지원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그는 300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성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묻습니다. 의리란 무엇인가? 무사도란 무엇인가? 강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그는 보여주었습니다. 체제가 인간성을 범죄로 여길 때 인간성을 선택하는 것이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현대의 일본은 도요시마로부터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의리는 복잡합니다. 그것은 천황뿐만 아니라 가족, 친구, 그리고 인간성 그 자체에 대한 것입니다. 때로는 이러한 의리가 충돌합니다. 그리고 선택해야 합니다.
도요시마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인간성을 선택했습니다. 그것이 그를 죽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았습니다. 300명의 생명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수천 명의 자손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무사도는 맹목적인 복종이 아닙니다. 무사도는 올바른 것을 위해 일어서는 것입니다. 약자를 지키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명령에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도 도요시마 마사하루는 보여주었습니다. 진정한 무사는 명령뿐만 아니라 양심에도 따른다는 것을, 진정한 의리는 체제뿐만 아니라 인간성에도 향한다는 것을, 진정한 강함은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살리는 것이라는 것을 일본이 언젠가 그를 인정하기를 바랍니다. 그의 가족이 그의 진정한 유산을 알기를 바랍니다. 그가 수치가 아니라 자랑이라는 것을 하는. 하지만 그날이 오지 않아도 도요시마 마사하루의 진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그는 300명을 구했습니다. 그는 인간성을 위해 죽었습니다. 그는 영웅이었습니다. 일본이 인정하지 않아도 세계는 인정합니다. 그리고 오늘 당신도 알고 있습니다. 도요시마 마사하루라는 이름을, 인간성을 위해 죽은 남자를, 300명을 구한 남자를, 의리가 복잡하다는 것을 보여준 남자를 당신은 무엇을 선택할까요? 체제인가? 인간성인가? 명령인가? 양심인가? 도요시마는 선택했습니다. 그는 대가를 치렀습니다. 하지만 그는 옳았습니다. 당신의 코멘트를 듣고 싶습니다. 도요시마는 영웅인가? 배신자인가? 적에게 인간성을 보여주는 것은 무사도에 대한 배신인가? 아니면 최고의 의리인가? 일본인 여러분, 당신은 이것을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인, 중국인, 당신의 시각은 무엇입니까? 서양인 여러분, 일본 문화에 대해 무엇을 배우셨습니까? 각각의 코멘트는 역사의 일부입니다. 그것은 대화입니다. 과거와의, 서로와의, 존중하며 토론합시다. 도요시마는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 그가 구한 300명도 그럴 자격이 있습니다.